자, 오늘 좀 뭐랄까 굉장히 도발적인 철학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부모의 사회적인 역할이 자녀의 운명하고 연결돼 있다는 어쩌면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어찌 보면 좀 섬뜩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. 왜 우리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, 많이 배운 사람들의 자녀에게서 종종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걸까요? 이 철학은요, 그 이유를 정말 예상치 못한 관점에서 설명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이 철학의 완전 핵심인 거예요. 자녀가 겪는 고통이요, 그게 그냥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뭔가 잘못 뒀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신호라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진짜 아픈 사람, 즉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라는 거죠. 정말 충격적인 진단이죠. 자, 그럼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첫 번째 개념부터 알아봐야겠죠? 바로 지식인의 사회적 빚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 관점에서는요, 우리가 받은 교육을 그냥 내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에게 한 투자로 봅니다. 이 지식인의 빚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한 사람이 공부해서 지식인이 되기까지 사회가 쏟아부은 그 모든 걸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빚을 가족한테 갚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바로 나를 키워준 사회 전체에 갚아야 한다는 거죠. 생각해보세요. 한 명의 지식인이 만들어지기까지 단순히 등록금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. 이 철학에서는요, 우리가 낸 세금, 이 사회를 돌리는 시스템, 그리고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야말로 피와 땀, 이런 집단적인 희생이 전부 들어간다고 봐요.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인은 이 모든 것에 빚을 지고 있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. 아니, 그러면 이 사회적 빚이라는 걸 대체 누가 어떻게 받아낸다는 걸까요?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. 바로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힘입니다. 이 철학에서 말하는 대자연은요, 뭐랄까 우주의 아주 깐깐한 회계사 같은 존재예요. 모든 빚이랑 갚은 걸 다 기록해뒀다가 균형이 딱 깨지는 순간 그걸 바로잡으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죠. 계산에 오차란 없어요.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자, 왼쪽처럼 지식인이 자기 에너지를 사회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녀한테만 쏟아붓는다고 해봐요. 그럼 대자연은 이거 균형이 안 맞는데? 하고 불균형으로 판단해서 개입을 시작합니다. 그 결과가 바로 자녀의 비극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. 반면에 오른쪽처럼 사회에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 균형 안에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으면서 잘 크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법칙,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. 정말 아주 정밀하게 작동한다고 강조하는데요. 이 문장이 그걸 딱 보여주죠. 대자연은 0.1mm도 틀리게 운용하지 않는다. 정말 무섭도록 엄격하고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제 이 철학이 내놓는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이 해법은요,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이나 책임감 같은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여기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요, 아이를 그저 예뻐하고 감싸주는 게 아니에요. 아이가 이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딱 그렇게 준비시켜주는 것, 바로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훈육이 아주 중요한 도구로 나오는 겁니다. 만약에 집에서 부모가 해야 할 훈육을 안 하잖아요. 그럼 그 빚을 사회가 대신 갚게 만든대요. 훨씬 더 큰 고통으로요. 예를 들면 친구한테 맞는다거나 사고를 당하는 식으로 말이죠. 그러니까 제때 하는 훈육은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사랑의 표현이다.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. 그리고 성공을 위한 노력에도 공식이 있다고 하는데요. 바로 40, 30, 30 법칙입니다. 보세요. 내가 해야 할 몫은 전체의 40%뿐이에요. 그게 뭐냐? 바로 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죠. 내가 이 40%를 딱 채우고 나면 나머지 30%는 사회 시스템이 도와주고 또 다른 30%는 대자연의 힘이 밀어줘서 결국 일이 100% 완성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철학이 단순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.
이 법칙이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적용된다고 하거든요. 한번 보시죠. 이 법칙은요, 한마디로 사람들의 에너지를 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. 예를 들면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, 예술가, 그런 공인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. 연예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대중이 보내는 박수나 인기는 사실 엄청난 에너지 빚인 셈입니다. 그래서 이 빚을 사회에 좋은 일로 갚아서 단순한 인기를 넘어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. 만약에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 그 거대한 에너지를 감당 못해서 몸이 아프거나 대중한테서 잊히는 방식으로 그 빚을 갚게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. 결국 이 한 문장이 이 보편적인 원리를 다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.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면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. 어떤 식으로든 사회로부터 에너지를 받았다면 그에 맞게 기여를 해서 빚을 갚아야 한다.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. 자, 이 모든 설명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이룬 성공, 과연 그건 온전히 나 개인의 성취일까요? 아니면 나를 키워준 이 사회에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일까요? 이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.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